같은 지구를 두고 한쪽은 6,000살이라 하고 다른 쪽은 45억 살이라 합니다. 이건 조금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숫자의 자릿수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무려 75만 배 차이죠. 이렇게 벌어진 두 숫자 앞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내놓은 사람들이 둘 다 지극히 진지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도 대충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근거가 탄탄했고 저마다 자기 시대의 가장 뛰어난 방법을 동원했죠.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을 이렇게 갈라놓았느냐죠? 이 영상은 어느 편을 들려는 게 아닙니다. 두 숫자가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는 거예요. 계산의 재료와 도구가 다르면 결론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과정을 알고 나면 이 격차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이 어떻게 6,000년이라는 숫자를 계산해냈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과학이 어떻게 45억 년에 도달했는지 따라가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이 둘이 정말 충돌하는 건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숫자부터 시작하죠.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6,000년이라는 숫자는 성경 어디에도 직접 적혀 있지 않아요. 창세기를 아무리 넘겨봐도 지구가 6,000살이라는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누군가가 계산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 누군가는 17세기 아일랜드의 한 대주교였습니다. 그는 창세기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붙잡았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사람은 또 몇 살까지 살았는지. 이 수명과 세대를 차곡차곡 거슬러 올라가며 더한 끝에 창조의 시점을 역산해낸 겁니다. 그렇게 그가 내린 결론은 기원전 400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그는 연도만 짚은 게 아니었습니다. 창조가 일어난 정확한 날짜, 심지어 하루 중 몇 시였는지까지 못 박았어요. 오늘날 우리 눈엔 지나쳐 보일 정도로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까지 알 수 있느냐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엔 이게 성경 연대학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진 자료를 총동원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내려는 당대 최고 수준의 정밀한 학문적 시도였던 거죠. 그러니 이 6,000년은 무지의 산물이 아니라 진지한 계산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과학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과학은 문헌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질을 직접 측정했어요. 책이 아니라 돌을 붙잡은 겁니다. 그 열쇠는 반감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원소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른 원소로 붕괴해요. 그런데 이 붕괴가 아주 일정한 속도로 일어납니다. 절반이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반감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일종의 물리시계로 삼았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암석 속에 남은 원래 원소와 붕괴해서 새로 생긴 원소의 비율을 재는 거예요. 그 비율만 알면 이 돌이 반감기를 몇 번이나 지나왔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돌 스스로가 자기 나이를 품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그걸 읽어내기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숫자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지구의 암석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어요. 지구 표면은 지각 변동으로 계속 뒤섞이는 탓에 가장 오래된 원형이 잘 남지 않습니다. 반면 운석은 태양계가 탄생하던 그 순간의 물질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확신을 준 건 어느 한 번의 측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합성이었어요.
서로 다른 원소들로 따로따로 재봤는데도 나이가 다들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게다가 달에서 가져온 암석이랑 운석의 나이까지 딱 들어맞았어요. 여러 개의 시계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각을 가리킨 거죠. 그렇게 해서 45억 년이라는 숫자가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상 못한 반전을 하나 소개할게요. 지구의 나이를 정밀하게 재보려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측정해도 값이 자꾸 오염돼서 어긋나는 거예요. 원인을 파고들던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상 전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납으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그 납의 정체는 당시 자동차 연료에 섞여 있던 유연 휘발유였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재보려던 순수한 호기심이 뜻밖에도 전 지구적 오염을 폭로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연 휘발유를 몰아내려 싸웠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묻던 질문이 우리 모두의 공기를 지키는 결말로 이어진 셈이죠. 과학은 이렇게 예상 못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과연 이 둘은 정말로 같은 걸 두고 다투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쪽은 족보의 세대를 더해서 나온 문헌 계산입니다. 다른 쪽은 원소의 붕괴 속도를 잰 물리 측정이고요. 재는 대상도 다르고 쓰는 도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숫자를 나란히 세워놓고 누가 이기나 겨루게 하는 건 어쩌면 처음부터 어긋난 비교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갈림길의 한복판에는 뜻밖에도 단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라는 말이에요. 이 하루를 우리가 아는 24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주 긴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거냐. 이 하나의 해석이 전체 결론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읽으면 우주는 6,000살에 머물러요. 하지만 하루를 하나의 긴 시대로 읽으면 창조의 엿새가 수십억 년을 담을 수도 있게 됩니다. 같은 문장, 같은 단어인데도 말이죠. 결국 숫자 싸움처럼 보였던 이 문제가 사실은 언어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이조차도 사실은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6,000년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성경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계산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낳았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 표현이 꼭 아버지와 아들, 직계만 뜻하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중간 세대를 훌쩍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족보를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연대를 낼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더 결정적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원본이 아니라 여러 사본으로 전해졌는데 그 사본마다 족보의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인물들의 수명이 더 길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창조의 연대가 1000년 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결국 성경 쪽 숫자조차도 단 하나의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과학은 다양하고 신앙은 딱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갈래의 계산이 존재했어요. 그러니 6,000년이라는 숫자 하나만 붙잡고 전부를 판단하는 건 이야기의 절반만 보는 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신앙과 과학의 화해는 가능할까요? 만약 문자 그대로의 6,000년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그건 과학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양보가 어렵죠. 하지만 다른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의 시대로 읽는 사람도 있고, 진화 그 자체를 신이 세상을 빚어낸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보면 신앙과 과학은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같은 세계를 다른 언어로 설명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자주 인용되는 문장 하나로 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그리고 왜를 말하고, 과학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를 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미를 묻고, 다른 하나는 과정을 묻습니다. 어쩌면 둘은 애초에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는 서로 다른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6천년과 45억 년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같은 세계를 향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토록 여러 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지구를 두고 이렇게나 다른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 그 자체가 경이롭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구의 나이를 어떤 언어로 읽고 싶으신가요? 문헌의 언어인가요? 아니면 물질의 언어인가요? 그 답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뒀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긴 질문을 저와 함께 계속 이어가 보시죠.